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 그 교교수님 득택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특히 이제 저희 제품을 이렇게 또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이런 제품도 있구나.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갖다가 실제로 지금 한의원이나 지금 병원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한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제가 진맥만 짚던 그런 형태에서 지금 이제 이런 맥파와 뇌파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을 해서 좀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 형태고요.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지금 저희 나이 때죠. 이때쯤 되면은 이제 다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혹시 이제 치매라든지 뇌 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하고 계시는데 뇌파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치매를 이제 진단하는 단계까지 지금 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제품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을 이제 만들면서 저희 광교 회사인 이제 옴니 CNS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저희 이제 김용호 대표는 저희랑 예전에 이제 옴니테리라는 회사를 같이 만들었던 창업 동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이제 제2 주주가 지금 이제 세라짐이라고 안마기 만드는 회사가 지금 이제 재작년에 실제로 이제 저희 투자를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 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옴니 네트워크 오늘 제가 이제 주제 이제 발표하는 회사에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곳인데요. 옴니 네트워크가 있고, 다음에 락사라는 회사는 주로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나왔던 친구들이 이 제품에 대한 이제 센서라든지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실제로 다 책임지고 만들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개발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실제로 이제 옴니텔이라는 이제 예전에 코스닥 등록 회사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 회사를 이제 나래동 통신에 있던 6명의 연구원들이 나와서 창업했던 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나래동 통신 출신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모바일에 이제 컨텐츠 제공을 하면서 힐링 뮤직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컨텐츠들이 사람들의 이제 건강에, 정신 건강에 상당히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더 발전시키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최초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에 이제 헬스케어라는 장비를 한번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벌써 업력이 이제 벌써 한 10여 년 이제 되는 그런 형태의 연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제품 구성은 오늘 제가 이제 샘플로 이제 일용형 타입만 하나 가져왔는데 주로 이제 키오스크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다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내부 형태에 들어가면 이제 측정 프로그램, 지금 이제 여기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측정 프로그램이 같이 탑재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관련된 이제 관리자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핸드폰에서 어플로 치유 컨텐츠들 갖다가 개인별로 이제 따로 받아서 치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키가 되는 제품은 바로 이 장비인데요. 이 장비에 이제 EGG 센서와 그다음 PPG 센서를 갖다가 같이 결합을 시켜서 뇌파는 이제 투 채널로 이제 저희가 받아보게 돼 있고, 그다음에 PPG 센서는 이제 맥파를 측정하는데, 맥파는 귓볼이 되어서 귀에 흘러가고 있는 혈류를 갖다 측정을 해서 맥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는 맥파와 뇌파를 두 가지를 갖다가 다 동시에 측정하는 장비는 저희가 최초라고 지금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 제품은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기 등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이제 의료기기가 등록되기 전에도 저희가
전에는 실제 영업하기 좀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장비에 대한 이제 신뢰도라든지 특히 이제 뇌파라는 것이 상당히 미세한 전류이기 때문에 그 미세한 전류를 갖다가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센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특허도 많이 출원을 해가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 이루어져서 의료기 등록까지 실제로는 이게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잠깐 이제 프로그램 설명드리면 이제 스트레스 측정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 안 쌓였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무기력증도 오게 되고 이제 번아웃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 측정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생들,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걸 좀 대중화 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쪽을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학습력 체크를 해서 학습력을 갖다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해서 이제 개발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근래에 이제 저희가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치매 안심 체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만 가지고는 실제로는 의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심리 검사 방법들, 요것들 갖다가 다 23개 종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모아서 지금 같이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분 이제 지금 검사지들은 그냥 페이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같이 이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스트레스 측정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지수와 이제 무기력 지수, 번아웃 지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이제 저항도,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측정 값이 나오는데,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 10가지 정도의 맥파 분석 데이터와 같이 이제 조합을 해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보고, 그냥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정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보시면서 수치를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일반인들 잘 제공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료 행위를 하는 분하고 의료를 하지 않으시는 분하고는 그 차이가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제공했을 때 오히려 오류적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부분들만 볼 수 있게끔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학습력 체크인데, 학습력 체크에서 이제 요런 이제 간단한 모형들을 가지고 한 1분 정도 바꿔가면서 한 3초 정도 내에서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요 화면이 잠깐 나왔다가 동일한 화면을 찾으세요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순간순간 이제 문제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맞췄을 때 뇌가 얼마만큼 이제 활용이 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4가지 학습력 종합평가, 다음에 주의력, 다음에 과제에 대한 이제 대응 능력, 다음에 좌우 뇌 활용도.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부분 다 우뇌 쪽으로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하느냐 하는 것,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쪽 교수님들이 여지껏 임상으로 잡아놨던 거,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고객수가, 측정된 고객수가 4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6만 명 정도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제 표준화시켜서 표준화된 데이터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이런 정도의 수치가 나왔을 때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 하는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냥 뇌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 얼마 정도 된다 하는 거 종합적으로 해서 그냥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표시했던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실제로는 이제 이 팩터와 이 팩터, 요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경도인지 장애, 다음에 발달 장애, 다음에 공황 장애, 다음에 수면 장애, 이런 걸 갖다 일으키는 분들은 이 뇌파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알파, 베타, 감마, 세타, 델타 이렇게 해서 5가지 파가 주로 이제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파가 세타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파가 그 저주파수 쪽의 그 파형인데, 그 파형이 많을수록 이 장애 쪽에, 그 치매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발달 장애라든지, 공황, 이런 형태를 좀 이룰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주파 쪽, 그 30Hz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쪽 주파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황장애라든지 수면장애, 그다음에 뭐 이명이라든지 화병을 일으키는 그런 팩터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합평가에서 보면 이제 그 레벨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건 이제 파형의 그 크기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형태의 팩터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레벨이 너무 낮은 사람들은 학습력이 좀 저하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스트레스 측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7 이상 될 때, 9 이상 될 때에 실제로 이제 병증이 나타나는 것 같다가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 뇌파에서도 우편향적인 사람하고 좌편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게 우편향적으로 이제 먼저 가게 되면은 실제로 우울증 증상, 무기력증 증상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좀 나타났고요. 다음에 좌편향으로 가게 되면은 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 이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맥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교감신경하고 이제 부교감신경의 그 밸런스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갖다가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러한 병증들을 갖다가 그 맥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파와 뇌파를 갖다가 이제 두 개를 같이 결합을 하면서 좀 더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팩터들을 갖다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보다는 좀 더 강점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맥파나 뇌파는 실제로 측정하는 장비들은 다 따로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뇌파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시자면 그런 회사들도 있고, 다음에 맥파 측정하는 거는 뭐 병원에 가시면 이제 손가락 넣고 다 측정하는 건 다 있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정 장비들은 다 있지만, 그런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병증이 나타났을 때 과연 이제 그냥 둘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솔루션을 한번 제공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하고 계속 2016년부터 계속 해서 찾아낸 몇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 여기 이제 뇌파 측정기를 갖다가 머리에 쓰고 실제로 이제 집중력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 잘 되면 화살이 관역을 맞춰서 가고요. 내가 산만하게 이제 다른 걸 본다든지, 다음에 눈동자를 돌린다든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화살이 0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제 낚시 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낚시가 집중이 잘 되면 이제 고개가 낚이고요. 집중이 잘 안 되면 이제 고개가 안 낚이는 이런 형태로 해서 요거는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뉴로 피드백이라 그래서 뇌가 집중이 잘 되었을 때, 안 됐을 때를 이 시그널을 통해서 이제 받아보고, 잘 될 때에 대한 느낌을 갖다가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전달받은 고객은,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집중이 잘 되는구나 하는 걸 갖다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난 후에 저희가 이제 그 대치동 쪽에 이제 학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들
그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제휴가 되어서 저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실제로 그 성적이 좀 올라가는 형태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걸 하니까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예전에 집중력,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스타트에서부터 집중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 걸렸던 친구가 저 훈련을 통해서 5분으로 단축이 되고 3분으로 단축이 되는 형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이 한 이후에 이제 길어지는 시간. 이게 뭐 보통 한 20분 정도 되던 친구가 조금 더 30분 더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그 자료를 이제 저희가 뽑았고, 실제로 그런 이제 성적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지금 대치동 쪽에는 이제 따로 샵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샵을 내서 뭐 특히 이제 대치동 학생들이 이제 뭐 영어 학원 가다가 다음 수학 학원 가려고 하면 보통 한 시간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그 사이 동안에 여기 와서 이제 집중력 훈련 받고 가라 하는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까지 이제 좀 만들어서 영상 컨텐츠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바이널 비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음악이 아니고 좌측으로 듣는 음악하고 우측으로 듣는 음악이 약 한 10Hz 정도 이제 틀어집니다. 10Hz 정도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뇌파에서 이제 알파파를 갖다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형태의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Hz 정도 틀어서 이게 이제 알파파를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형태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가 조금 더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형태는 뭐가 있냐면은 이걸 이제 쓰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걸 10Hz보다 한 20Hz 정도까지 틀어주는 게 좋겠다. 다음에 이걸 이제 한 5Hz 정도만 틀어주는 게 좋겠다 하는 변화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동안에도 지금 좀 음악을 좀 바꿔서 주파수를 좀 바꿔서 이제 들려주면은 요걸 이제 한 달 정도 했던 친구들하고 안 했던 친구들하고 이제 비교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그 결과집니다. 실제로 날짜 보시게 되면은 이달입니다. 이달에 이제 기사화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실제 여기 이제 논문으로 실제로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분당병원에 이제 김영현 교수님 팀하고 2016년도부터 이게 이제 전국 과제를 가지고 3년 이상 쭉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 지수 이제 14 이상인 사람들 대상으로 했더니 이제 요런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됐다. 그리고 개선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다 같이 논문을 작성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SCI급 논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이제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치매 안심 체크라고 해서 치매를 이제 체크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결과 레포트를 이제 따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1분 정도만 이제 측정을 하면 되는데 치매 부분은 한 5분 정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태가 실제로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약간 노이즈 같은 거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이즈 갖다가 이제 캔슬링 시켜주고 하는 그런 작업 때문에 한 5분 정도를 다 측정을 한 다음에 전문가가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만 가지고 따로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서비스는 다 무료로 지금 기기만 사면 다 제공하지만 이거는 치매 부분은 따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 원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치매 대부분이 실제로 알츠하이머 이제 치매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혈관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치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건 알츠하이머 쪽 관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츠하이머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원인 인자가 이 두 가지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자가 실제로 발생을 할 때 약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동안에는 실제로는 그 치매 증상이 있는 이 두 가지 인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뇌파 측정을 해보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무증 상태에 실제로 이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은 계속 개선되어서 갈 수 있지만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제 경도인지 장애까지 가게 되면 이 단계에서는 최소한 50% 이상은 치매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치매 단계에 들어가고 나면 바로 이제 어쩔 수 없는 형태까지 가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무증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찾아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부터 찾아보자. 그래서 이 단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 뇌파를 측정을 해가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는 이 연구원에서 주로 많이 해왔고요. 다음에 이제 어쨌든 뇌파 쪽에 저희가 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한의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이 실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밴드형으로 생긴 뇌파 진단기를 통해서 5분 만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치매 선별 검사지보다 정확도가 더 높았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의 머리에 밴드 형태의 장치를 씌웁니다. 눈을 감자 이마 두 부분과 한쪽 귀에 연결된 센서가 뇌파를 읽어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치매 환자를 포함해 총 122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치매 환자와 정상인의 뇌파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강한 뇌파가 측정된 위치가 치매 환자는 증상 정도에 따라 왼쪽, 저주파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치매 진단에 사용하던 치매 선별 검사지의 정확도는 약 80%. 뇌파를 이용해 5분 정도 진단한 결과는 82%로 더 높았습니다. 여기에 소리 자극과 선택적 주의력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조합하면 최대 89%까지 상승했습니다. MMSE has some limitation. For example, you cannot repeat the same test again and again. So in our case, we use prefrontal EEG technique, very simple, to screen dementia patients. 치매 선별 검사지보다 간단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의 치매 예측 모델이 개발되고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치매가 진행된 환자에 이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한다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치매 유병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치매 환자로 갈수록 이 피크 자체의 모양이 저주파대로 쏠리면서 피크 파형도 무너지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만 가지고도 치매 환자의 정도는 충분히 선별이 가능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연구팀은 조선대 광주 치매 코호트, 인체 항노화 표준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치매 전 단계 환자도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영업하면서 실제로 막다트리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뇌파 측정하게 되면은 여러 채널 가지고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두 개 채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두 개 채널 가지고 센서 가지고 하면은 문제 없더라 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연구 논문으로 나왔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검사지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검사지 가지고 했을 때 판별했던 확률들이 보니까 거의 8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뇌파로 측정했던 확률을 보게 되면은 한 85%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다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건 이제 관리자 프로그램, 이건 이제 저희 회사만의 좀 그 특징인데, 저희가 이제 모든 데이터들은 다 저희 회사 서버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서 계속 지금도 현재 이런 그 데이터를 갖다가 축적하고 있으면서, 어떤 군이 어떻다.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도시분들하고, 그다음에 시골에 계신 분들하고 또 차이도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지금 한번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만약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휴해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 쪽 컨택해 주시면은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결과지를 몇 가지 이제 출력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그 결과지들로 저희가 이제 일반형은 이제 주로 고객들에게 이제 바로 이제 제공해드리는 형태고요. 요 전문가 이런 이제 주로 이제 상담원, 특히 이제 그 심리 상담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요 정보가 가고요. 그다음에 요 두 가지 정보는 실제로 이제 의사분들, 의료 행위를 하실 분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그 제공하는 이제 어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 의사분들께서 이제 약으로 처방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이제 그 컨텐츠들로 가지고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FDA 승인까지 받아서 실제로는 그 디지털 약으로 지금 정의되어서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이걸 가지고 디지털 약화 시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의료보험 수가도 적용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까지 저희가 계속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기계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나왔던 논문들이고,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지금 이제 뭐 건강보험 쪽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병원 의원 쪽에 지금 벌써 이제 한 500개 이상 저희가 납품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저희 마인드케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제품들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사용했던 내용들을 갖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보건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라젬에 이제 그 투자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세라젬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웹카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처럼 돼 있는데 거기서 커피 5,000원짜리 드시면서 요거 가지고 다 같이 측정을 해볼 수 있는 무료 티켓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티켓 가지고 직접 그 체험도 해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그 의료보험 수가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걸 여기서 잠깐 한 페이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한의과에서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양형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심호흡기의 심박검사,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이상검사 이런 쪽에서 시로 그 급여 비교로 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해외 전시하게 되면 뭐 이런 분들 다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실제로 다 경험도 한번 해보셨고요. 지금 이 친구가 그 옴니시엔의 지금 그 대표입니다. 대표고, 지금도 지금 여기 지금 11월 15일 그 메디아 지금 그 출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